어제도 새벽 3시에 또 깼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 결국 뒤척이다 날 샜네요. 이제는 잠드는 게 두려울 정도예요. 오늘도 잠 못 자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잠들기도 전에 스트레스부터 받고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이런 악순환 언제까지 계속되는 걸까요? 방금 들으신 상황 너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깨시나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함이 계속되시나요? 깊고 편안한 잠을 흔히 꿀잠이라고 하지요. 왜 우리는 꿀잠을 못 자는 걸까요?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근육 운동이 어떻게 수면의 질을 높이는지, 그리고 스트레스와 술이 어떻게 꿀잠을 방해하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꿀잠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 1. 불규칙한 수면 시간. 여러분,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게 있다는 거 아세요? 이 생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꿀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밤 10시에 자고 내일은 새벽 1시에 자고 이렇게 자는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생체 시계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런 문제가 있으셨어요. 평일에는 출근 때문에 일찍 주무시다가 주말이면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시곤 했죠. 그러다 보니 월요일만 되면 꼭 두통이 생기셨어요. 해결책으로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말이라고 해서 평소보다 2시간 이상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면 생체 시계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2주만 규칙적으로 실천하면 몸이 적응해서 자연스럽게 그 시간에 졸리고 그 시간에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무실 때 과도하게 높은 베개를 사용할 경우 목이 꺾여 기도의 각도가 좁아져 호흡이 어려워지고 이는 코골이나 무호흡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높은 베개로 인해 목과 근육에 긴장이 생기면 근육통 및 디스크 문제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높이의 베개 사용이 권장됩니다. 아예 베개 없이 주무시거나 높이가 거의 없는 베개를 추천합니다. 꿀잠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 2. 잠자기 전 과다한 핸드폰 사용으로 인한 블루라이트 노출.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 태블릿,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죠. 특히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잠이 안 온다고 밤마다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셨는데 그럴수록 더 잠이 안 오는 악순환에 빠지셨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때문입니다. 블루라이트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나오는 파란색 빛이에요. 이 빛이 너무 많으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들어 잠이 오기 어려워요. 마치 너무 밝은 햇빛 아래서 잠을 자려는 것과 같아요. 이 파란빛은 동공을 각성 상태로 만들고 우리 뇌에 아직 낮이니까 깨어 있어야 해 라는 신호를 보내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해결책으로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세요. 대신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등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전자기기를 봐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거나 기기의 야간 모드를 활성화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눈 보호 모드나 야간 모드를 설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나오는 메뉴에서 찾을 수 있어요. 꿀잠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 3. 커피나 카페인, 음료 오후 섭취.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저도 아침에 한 잔씩 마시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식품의약청에서 권장하는 성인 기준의 카페인 섭취량은 하루에 400mg으로 이는 대략 커피 한두 잔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카페인은 우리 몸에 6에서 8시간 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서 3시 이후에 마시면 밤에 잠드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동네 김 할머니는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녹차를 드셨는데 녹차에도 카페인이 있다는 걸 모르셨대요. 그래서 항상 잠들기 어려워 하셨죠. 녹차를 무카페인 차로 바꾸시고 나서야 편히 주무실 수 있게 되셨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 예를 들어 커피, 녹차, 콜라, 에너지 드링크 등을 피하세요. 대신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 카모마일, 라벤더, 페퍼민트 등을 마시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카모마일 차는 진정 효과가 있어서 잠들기 전에 마시면 좋습니다. 꿀잠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 4. 저녁에 과식하거나 늦은 시간에 식사하기. 배가 너무 불러도 너무 비어도 잠을 방해합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이내에 무거운 음식,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을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잠을 설치게 됩니다. 박 할아버지는 늦은 저녁에 항상 라면을 드셨어요. 그런데 밤마다 속이 쓰리고 가슴이 타는 느낌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대요.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고 가벼운 음식으로 바꾸시니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만약 잠자기 전에 허기가 진다면 과일, 견과류, 따뜻한 우유 같은 가벼운 간식을 소량 드세요. 특히 따뜻한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어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쯤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꿀잠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 5. 낮잠을 너무 길게 자거나 늦게 자기. 낮잠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짧은 낮잠은 오히려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1시간 이상 너무 길게 자거나 늦은 오후나 저녁에 주무시면 밤에 잠드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웃집 이 할머니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낮잠을 주무셨어요. 그러다 보니 밤 11시가 되어도 전혀 졸리지 않고 새벽 한두 시가 되어서야 잠이 오셨대요. 낮잠 시간을 오후 1시로 옮기고 20에서 30분만 주무시도록 바꾸니 밤에도 훨씬 잘 주무시게 되었답니다. 해결책으로는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그리고 20에서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이렇게 하면 낮잠의 긍정적인 효과는 얻으면서도 밤 수면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낮잠 주무실 때나 낮에도 암막 커튼으로 어둡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암막 커튼의 주요 용도는 햇빛 차단으로 밤에 수면을 위한 것이지만 낮에도 사용될 필요는 없습니다. 낮 동안 햇빛을 차단하면 멜라토닌과 같은 좋은 호르몬의 합성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지 않으면 밤에 잠드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막 커튼을 사용 중인 집은 낮에는 햇빛이 들어오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꿀잠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 6. 침실에서 수면 외 활동하기. 침실은
수면과 휴식만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침실에서 일을 하거나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곤 하시죠. 저희 어머니는 침대에서 드라마를 보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침대에 누우면 자동으로 TV 생각이 나서 잠이 오지 않으시대요. 침실에서는 오직 잠을 자는 것만 하도록 바꾸시고 나서는 침대에 누우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침실에서는 수면과 휴식만 취하도록 하세요. 일 공부,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 등은 다른 공간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뇌가 침실은 곧 수면이라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침대에 누우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됩니다. 또한 침실 환경도 중요해요. 조용하고 약간 서늘하며 어두운 환경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귀마개, 안대, 소음 차단 기기 등을 활용해 보세요. 꿀잠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 7. 취침 전 음주. 많은 분들이 술 한 잔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술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정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소주 반 병을 드시고 주무셨어요. 금방 잠이 들긴 하는데 새벽에 꼭 한 번씩 깨시고 그 후로는 잠을 못 이루신다고 하셨죠. 술을 끊고 나서는 처음에는 잠들기가 좀 어려우셨지만 일단 잠들면 아침까지 깊은 잠을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음주를 피하세요. 술은 꿈을 꾸는 수면 단계인 렘 수면을 방해하고 수면 중 호흡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빈도도 높아집니다. 술 대신 따뜻한 허브차나 우유를 드시는 게 수면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특히 허브차 중에서도 카모마일이나 라벤더 차는 진정 효과가 있어 추천드립니다. 꿀잠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 8. 과도한 스트레스와 걱정. 스트레스와 걱정은 꿀잠의 가장 큰 적입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머릿속에서 생각이 계속 맴돌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최 할머니는 밤에 누우면 항상 다음날 해야 할 일들,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등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잠을 못 이루셨대요. 그러다가 걱정 노트를 만들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걱정거리를 모두 적어두고 이건 내일 아침에 생각하자라고 마음먹고 주무시기 시작했더니 훨씬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게 되셨답니다. 취침 전 스트레스 해소 활동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심호흡 또는 명상을 해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립니다. 478 호흡법이라고 4초 들이쉬고 7초 멈추고 8초 내쉬는 호흡은 스트레스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심 걱정이 많다면 종이에 작성해 보세요. 걱정거리를 모두 종이에 적어두면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계속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어서 걱정거리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목, 어깨, 등의 긴장을 풀어주는 간단한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리며 잠들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수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꿀잠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 9. 신체 활동 부족.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아 밤에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근육 운동하기가 있습니다.
근육 운동 의외이시죠? 어르신들이 저는 10,000보 걸어요, 20,000보도 걸어요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기본적인 생활이에요. 오히려 너무 많이 걸으면 살이 빠집니다. 그래서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과하지 않게 하고 여기에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몸에 근육이 떨어지면 자꾸 잠에서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들고 결국 조각잠으로 이어집니다. 수면제 없이는 못 주무셨던 최할머니는 의사 선생님의 조언대로 근육 운동을 시작했는데 6개월 꾸준히 한 결과 수면제 없이도 잘 주무신다고 합니다. 근육 운동은 수면뿐만 아니라 노인 건강에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동안 안 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해보세요. 어르신들을 위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근육 운동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앉았다 일어서기,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10회, 하루에 3번 반복하세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팔 들어 올리기, 양손에 가벼운 물병을 들고 팔을 옆으로 들었다 내렸다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어깨와 팔 근육을 강화합니다. 벽 밀기, 벽에 손을 대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가 다시 밀어내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가슴과 팔 근육에 좋습니다. 발목 들어 올리기, 의자에 앉아 발을 바닥에서 떼고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세요. 종아리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운동은 하루 20에서 30분, 주 3일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잠자리에 들기 너무 가까운 시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잠들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세요. 지금까지 나쁜 습관과 해결책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것들을 종합해서 하루 일과로 만들어 볼까요? 아침.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햇빛 쐬기.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근육 운동하기. 오전. 커피는 오전에만 마시기. 규칙적으로 식사하기. 오후. 오후 1시경에 20에서 30분 정도 짧은 낮잠 자기.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피하기. 잠자리에 들기 3, 4시간 전 가벼운 산책이나 근육 운동하기. 저녁.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 가볍게. 잠자리 1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사용 중단. 술은 피하고 대신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 마시기. 5에서 10분간 심호흡이나 가벼운 명상으로 스트레스 줄이기. 걱정거리는 걱정 노트에 적어두기. 침실은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 일주일에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꿀잠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으셨나요? 이제부터는 왜 잠을 잘 못 잘까를 고민하기보다 원인을 알았으니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특히 근육 운동의 중요성, 그리고 스트레스와 음주가 수면에 미치는 영향, 우리 오늘 제대로 알아보았어요. 잠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정말 중요합니다. 피곤하고 졸린 상태로는 일상생활도 즐겁게 할 수 없으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하나씩 실천하시면 분명 수면이 질이 좋아질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에 잘 못 주무셔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고 무엇보다 오늘 밤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